국가의 모든 적폐의 상징 같은 인물이에요. 범죄성, 적폐성, 악랄함, 비리. 근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거기에 파생된 박근혜까지의 정권이 가졌던 우리나라의 그 정체와 역진. 그게 중요해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막 검찰에 출석하고 또 영장 청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돼서 약간 좀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명박 구속되는 날 아는 사람들한테 떡 돌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이미 돌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요일 날도 또 돌립니다. 국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런 사안에 있어서 구속되는 건 사실상의 유죄를 의미해요. 그럼요. 나중에 그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명박이 사실은 길거리를 활보할 수 없는 바로 그날이 됐다는 뜻이고 이 의미가 간단치가 않은 게 저 세력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세력들이 사실은 완전하게 사망 선고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까 말했는데 그 MB가 법정에 나와서 심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지금 최근에 지금 4대강까지 하나까지 기소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포함해서 약 8만 페이지가 넘는다고요. 범죄 사실이. 이 8만 페이지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명박이. 대장경이네요. 아, 그러네요. 8만 대장경이네요, 거의. 근데 이게 이제 그 MB가 안 나오는 게 뭐 국제법으로도 말이 안 된다. 간단히 말하면은 누구한테나 그걸 심사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판사한테 소명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주는 권리 같은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간단치가 않아요. 뭐 할 말이 있고 언제 다 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난 전략이라고 보는데 이러면 이 사람 재판도 안 나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정치 투쟁하는 거예요. 내 느낌은 그래요. 앞으로 재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소명할 수가 없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죄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죄라는 것이. 예를 들면 박근혜처럼 다툼의 여지가 태블릿 PC가 내 거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처럼 근데 MB 것은 다스가 내 거 아니다라는 것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스가 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들이대버렸어. 이게 돼버려서 그다음에 만약에 MB가 나와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면 수십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당신 거 맞잖아요. 당신 거 맞잖아요.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을 나올 수가 없는 입장에 지금 처해 있어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어서 지금 검찰과 법원이 상당히 당황했던 부분인데 나와주는 게 맞고 박근혜까지도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명박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죄를 인정한다고 우리는 보통 해석하지만 정반대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정치보복 프레임을 전부터 걸었잖아.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정치보복 프레임에 있어서 현 정권 아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던지는 그런 의미가 좀 커 보이죠. 그렇죠. 정치투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정치투쟁으로 가겠다고 첫날 뱉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19일 날 청구를 하고 구인장을 발부를 받습니다. 그 구인장을 발부를 받는다는 거는 자 이제 MB께서는 우리하고 같이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시고 날짜가 확정이 됩니다. 22일 실질 심사를 받으시고 여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명박이 검찰에게 공식적으로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인장 필요 없으니까 당신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벌썩이야.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할 수 있어 법원에서는. 그리고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명박 측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상황이 달라지는데 막 이게 말싸움이 오고 가고 논쟁거리가 되고 뉴스에도 오르내려야 자기 입지가 그래도 조금 말빨이 지지자들한테 먹힐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변호인단 측으로 하여금 변호인단 측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각하는 참석 못하지만 우리 변호인단은 참석할 거예요. 라고 그렇죠.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번에는 법원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본인이 나오려면 나오고 아니면 그냥 관두는 거지. 본인이 안 나오고 변호인만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20여 년 된 제도인데요. 검찰이 구속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이 이것이 과연 저 피의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과연 구속이 할 만큼 이게 위중한 사항이냐.
이 부분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로 하여금 구속 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도망갈 염려도 없고 범죄 사실이 다툼의 여지도 있고 이래라고 하면 구속을 안 시켜주는 제도거든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요. 구속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안 나오고 변호인이 나온다니까 이번에 법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MB 있잖아요. 귀때기 잡고 이렇게 끊고 나오는 이게 있어야 돼요. 예, 끊고 아니, 나와요. 이게 질질 끊고. 법의 해석에 따라서는 이명박을 체포해서 그럼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안 쳐야 돼요. 일부 법률가들은. 귀때기를 그게 뜯어가지고 맞다고. 질질 끊고 와야 돼요. 얼마 멀지도 않아요. 왜? 사실 이제 이명박이 원했던 것은 그거예요. 끌고 나와라 귀때기 잡고. 검찰이 구인장을 갖고 와서 자기를 강제로 구인해가는 것을 프레임을 원했던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검찰이 그거 자기 예상과 다르게 그냥 구인장을 반납해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검사가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구치소까지 다 명기했고요. 집에서 이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판사한테 밝혔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집에서 구인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항은. 이 구속영장이 나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예, 구치소까지 다 뭐 결정돼서 올렸는데. 뭐. 이제 구인이라는 고급스러운 표현 쓰지 마시고요. 체포. 체포. 이명박 집에 들어가서 띵동 도우미 문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자, 나와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한 끼 줍쇼 아니에요? 이명박 씨 계십니까? 지금 안 계셔요, 애기 아빠. 이명박이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사실은 도주 이런 건 못하니까. 할 수도 있죠. 있지. 지구멍이 많으니까. 주변에. 갑자기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갑자기 논현동에 헬기가 떠요. 다다다다다다. 그 이명박 집에 옥상에 딱 앉아요. 그 힘얼건하고 막 삐쩍 마르고 쥐새끼같이 생긴 놈이 막 옥상으로 올라가. 막 타고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명박 집 위에 그 태양광 판넬이 큰 게 있는 게 정말 의심스러운 게 이명박이 전기세 아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진 고모가 나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바지가 법률. 나와 씨발. 아니 그게 아니고 우주선이? 저는 그 논현동부터 일본까지 땅굴을 파놓고 그 땅굴 안에 전구를 밝히는 용도로 태양광 패널을 놓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참 대단하다 씨발. 와. 근데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나오면 이게 이제 청구된 게 인정돼서 나오면 그 땅굴을 통해서 일본으로 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이 구속이 되는 순간 박근혜하고 약간 좀 다른 구조예요.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이 있으면서 언론들이 다 풀리는 상황이 되니까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수개월간. 정말 그런 민낯을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막상 구속되고 나와서는 더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명박은 다른 구조라고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구속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4대강, 자원비리 같은 것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네. 기소장에 어쨌든 4대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그게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앞으로 사자방과 관련된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저기도 있죠. 부정선거, 댓글 공작.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찰까지 그거 동원. 이제, 그다음에 또 밝혀진 게 있죠. 나올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찰. 뭐 이런 게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 10범은 더 늘어나야 10가지 범죄는 더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 의하면 기소하는 것이 12개 정도의 죄목으로 기소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약 20개 정도의 죄목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죄가 밝혀질 거고요. 그 밝혀지는 죄의 형량이 아마도 기존에 기소되는 형량보다 더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의 리더십의 성격상 사실은 이게 범죄 집단의 수계 같은 거거든. 자기 측근들이랑 보면. 그렇죠. 성격상 이명박이 딱 척 하고 갇히는 순간에 이명박을 대신해서 처리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통령을 지내자인데. 그럼 그 사람에 관련된 비리들이 하나 두 개씩 계속 나오게 돼 있고요. 검찰도 나는 히든카드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보니까 검찰 출석하기 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검찰이 이명박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명박은 갇히는 순간에 정말로 자기 인생이 앞으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자기가 정신에 정치 탄압이다 해가지고 정권을 바꾸면 살면 된다. 이런 건 꿈에도 꾸지 말아야 되고요. 근데 그 전례를 보겠죠,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은 사형이었고요. 노태우는 무기징역이었는데. 그렇죠. 요거를 그 당시만 해도 지역 감정이 극심하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김영삼 대통령한테 건의합니다. 사면시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과정들을 박근혜나 이명박이
원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헌법도 바뀌잖아요, 이제. 사면 안 해줘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도 50% 이상 형량 채우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죄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사면의 기대를 걸 수가 없어요. 예, 사면은 분명히 안 될 거, 말씀해. 예, 안 될 거고요. 예, 못 이번 봅니다. 이명박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에는 검찰이 이것을 흘렸거든요, 정보를. 이명박 때 그랬잖아요. 검찰이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을 주도해 나갔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오픈을 안 했고요. 이명박 변호인이 오픈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들의 정치 탄압이라는 것을 막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구속영장 청구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자기들이 오픈을 해낸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이 변호인도 그렇고 이 본인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넓고 깊게 보는 생각들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했다는 게 참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무일이 사실은 행정을 정확히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MB 때 검찰은요, 하루에 2번 브리핑했거든요. 그런데 왜 문무일 안 해요? 좀 했으면 좋겠다, 난, 오히려. 그러니까 알 권리 차원에서. 네, 어느 알 권리 정도는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긴 해요, 알 권리 차원에서. 근데 그 없는 사실을 막 공표하고 퍼나르면서 오역 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는 게.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단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 옛날 같은 방식이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검찰이 이명박 집으로 가서 체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고 서울구치소로 가기를 바랬으나 너무 범죄들이 많아 거기에. 그래서 동부구치소로 간다 그러죠. 송파을이죠. 최고의 시설입니다. 가깝네. 거기에 저기가 김기춘하고 최순실이 있어요. 거기 같이. 완전 새 건물이거든요. 이번에 네. 새로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이명박도 독방을 쓸 것 같은데 그냥 독방 있죠. 징벌방. 징벌방 거기 있으면은 미칠 텐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근데 아니, 거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옷 벗겨요. 그 다음에 뭐 하죠? 항문 검사. 항문 검사.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다음에 목욕시켜요. 옷을 입히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이게 중요해요. 머그샷을 하잖아. 아 그걸 수영번호 보고 싶어. 갈아입고 벽에 서서 이거 들고 찍는 거. 아 네, 머그샷. 우리가 그 사진 보고 싶어가지고. 예, 네, 좀 보고 싶은 거냐. 그 패러디도 우리 나왔잖아요. 합성으로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지금 내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머그샷을. 씨발. 죽인다. 그거 좀 어떻게 가져오실 수 없어요? 뭐 공개되겠죠, 어디서 뭐. 공개 안 되겠네요, 참. 박근혜 때는 그 사진은 공개가 안 됐죠. 네. 그 그런데 공개는 공개할 수 5035라고 없죠. 알려져 있죠. 예, 5035라고. 예, 예. 머그샷. 아 진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가오네요.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이명박 구속을 알리는 어떤 모 방송의 앵커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새벽에 방송 더 할까요? 합시다. 구속 딱 떨어진 날 다 모여. 자 어쨌든 간에 이명박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오늘부터. 국가의 모든 적폐의 상징 같은 인물이에요. 범죄성, 적폐성, 악랄함, 비리. 근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거기에 파생된 박근혜까지의 정권이 가졌던 우리나라의 그 정체와 역진. 역진. 그게 예, 중요해요. 이런 역진.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막 검찰에 출석하고 또 영장 청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돼서 약간 좀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명박 구속되는 날 아는 사람들한테 떡 돌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이미 돌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금요일 날도 또 돌립니다. 국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런 사안에 있어서 구속되는 건 사실상의 유죄를 의미해요. 그럼요. 나중에 그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명박이 사실은 길거리를 활보할 수 없는 바로 그날이 됐다는 뜻이고 이 의미가 간단치가 않은 게 저 세력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세력들이 사실은 완전하게 사망 선고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까 말했는데 그 MB가 법정에 나와서 심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지금 최근에 지금 4대강까지 하나까지 기소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포함해서 약 8만 페이지가 넘는다고요. 범죄 사실이. 이 8만 페이지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명박이. 대장경이네요.
근데 그러네요. 난- 팔만대장경이네 거의. 근데 이게 이제 그 MB가 안 나오는 게 뭐 국제법으로도 말이 안 된다. 간단히 말하면은 누구한테나 그걸 심사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그 판사한테 소명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주는 권리 같은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간단치가 않아요. 뭐 할 말이 있고 언제 다 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난 전략이라고 보는데 이러면 이 사람 재판도 안 나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정치 투쟁하는 거예요. 내 느낌은 그래요. 앞으로 재판도 안 나옵니다. 박근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소명할 수가 없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쟤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쟤라는 것이. 예를 들면 박근혜처럼 다툼의 여지가 태블릿 PC가 내 거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처럼 근데 MB 것은 다스가 내 거 아니다라는 것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스가 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들이대버렸어. 이게 돼버려서 그다음에 만약에 MB가 나와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면 수십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당신 거 맞잖아요. 당신 거 맞잖아요.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을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 지금 처해 있어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어서 지금 검찰과 법원이 상당히 당황했던 부분인데 나와주는 게 맞고 박근혜까지도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명박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이번에 법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MB 있잖아요. 귀때기 잡고 이렇게 끄고 나오는 이게 있어야 증거. 돼요. 예, 끄고 아니, 나와요. 이게 질질 끄고. 법의 해석에 따라서는 이명박을 체포해서 그럼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안 쳐야 돼요. 이 법률가들은. 귀때기를 그게 맞다고. 뜯어가지고 질질 끄고 와야 돼요. 얼마 멀지도 않아요. 왜? 그래서 사실 이제 이명박이 원했던 것은 그거예요. 끌고 나와라 귀때기 잡고. 검찰이 구인장을 갖고 와서 자기를 강제로 구인해가는 것을 프레임을 원했던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검찰이 그거 자기 예상과 다르게 그냥 구인장을 반납해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재판 아니 검사가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구치소까지 다 명기했고요. 집에서 이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판사한테 밝혔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집에서 구인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항은. 이 구속영장이 나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예, 구치소까지 다 뭐 결정돼서 올렸는데. 아, 이제 구인이라는 고급스러운 표현 쓰지 마시고요. 체포. 체포. 이명박 집에 들어가서 띵동 도우미 문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자, 나와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한 끼 줍쇼 아니에요? 이명박 씨 계십니까? 아, 지금 안 계셔요, 애기 아빠. 이명박이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사실은 도주 이런 건 못하니까. 할 수도 있죠. 위치에. 지구목이 많으니까. 이 지지자들한테 먹힐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변호인단 측으로 하여금 변호인단 측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각하는 참석 못하지만 우리 변호인단은 참석할 거예요라고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번에는 법원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본인이 나오려면 나오고 아니면 그냥 관두는 거지. 본인이 안 나오고 변호인만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20여 년 된 제도인데요. 검찰이 구속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이 이것이 과연 저 피의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과연 구속이 할 만큼 이게 위중한 사항이냐. 이 부분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로 하여금 구속 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도망갈 염려도 없고 범죄 사실이 다툼의 여지도 있고 이래라고 하면 구속을 안 시켜주는 제도거든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요. 구속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안 나오고 변호인이 나온다니까는 죄를 인정한다고 우리는 보통 해석하지만 정 반대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정치보복 프레임을 처음부터 걸었잖아.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정치보복 프레임에 있어서 현 정권 아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던지는 그런 의미가 좀 커 보이죠. 그렇죠. 정치투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정치투쟁으로 가겠다고 첫날 뱉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19일 날 청구를 하고 구인장을 발부를 받습니다. 그 구인장을 발부를 받는다는 거는 자 이제 MB께서는 우리하고 같이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시고 날짜가 확정이 됩니다. 22일 실질 심사를 받으시고 여기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명박이 검찰에게 공식적으로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인장 필요 없으니까 당신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골석이야.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할 수 있어 법원에서는. 그리고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명박 측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상황이 달라지는데 막 이게 말싸움이 오고 가고 논쟁거리가 되고 뉴스에도 오르내려야 자기 입지가 그래도 조금 말빨